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꼭 알아야 하는 가기를 들려주실 우리 명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건강한 뇌가 건강한 노후를 책임집니다. 신경과 교수 양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한 해가 다르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치매입니다. 아, 치매. 예. 치매 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해서 오늘은요. 치매 때문에 고민이시라는 출연자분들을 아유,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이렇게 예, 나오셨는데요. 아,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동네 친한 언니 동생이요. 사우나 친구. 아, 사우나 친구? 나은비 씨가 작년에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 작년 가을 그 기억력이 이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네. 한 4, 5년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예. 이제 그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고 그렇다고 건망증도 아니고 그 중간 차이니까 조심하시고 많이 두뇌 운동하시고 그러라고. 그러셨군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은미 씨처럼 갑자기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가 올 수도 있나요? 기억력이 지금 한 4, 5년 전부터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네. 이때는 아마 주관적 인지장애였을 겁니다. 진단명이. 예. 주관적 인지 장애. 예,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치매로 가는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별을 하는데 1단계가 바로 주관적 인지장애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요. 근데 네. 병원에 갔는데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고요. 네. 2단계가 지금 나은미 씨처럼 진단받은 경도 인지장애인데 기억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검사를 하게 되면 인지 저하가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정상인하고 똑같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게 점점 심해져서 정말 기억장애도 너무 심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즉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장애가 발생을 할 때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 내려서 이렇게 3단계로 구별을 하고요. 네. 나은미 씨는 이제 주관적 인지장애부터 그 사이 관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로 진행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 경도 인지장애가 오게 되면은 무조건 치매로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예. 100명이 있다면 예. 1년 뒤에 몇 명이 치매로 넘어갈까요? 퀴즈는 아닙니다. 1년 뒤에요? 예. 바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치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저는 그래도 많은 편이네. 1년 만이니까.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는 이제 신호등으로 비유하면 아직 노란불 상태예요.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치매 단계, 즉 빨간불이 될 수도 있고 예. 노란불로 쭉 갈 수도 있고 생활 개선 잘하면 다시 파란불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순간이네요. 어찌 보면.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일 때 빨간불이 켜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나은미 씨는 작년에 진단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좀 있으셨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큰 일은 없고요.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50살 넘어가니까 60에서 이제 70을 바라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하. 다이어트를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언니가 작년에 살을 많이 빠지고 나서부터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금방 뭐 얘기하려다가 또 너 언제 왔니? 또 이래요. 어머머머머. 혹시 작년에 어떤 식으로 좀 살을 빼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예. 한약.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예. 또 이런 건 없다. 내 생전에는 앞으로 다이어트는 없다. 마지막이다. 하고 버금을 들여가지고 예. 한약 다이어트를 하신 거네, 그러니까요. 네. 마음 먹고. 먹고 그러고서는 잘했어요. 근데 딱 빼고 나니까 조금 내가 헤어졌는지 예. 미치겠더라고요. 아, 먹고 싶죠. 싶어서. 맞아. 네, 딸내미는 그리고 못 먹게 하거든요. 막 눈으로 째려보고 욕하니까 몰래 딸이 없을 때, 예. 식구들 없을 때 얼른 홈플러스 가게 가서 예. 잔뜩 사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 숨겨놔요. 덮어놓고. 합격하게 이렇게 살을 빼고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 경도 인지장애가 이렇게 오신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 60대 이후에 다이어트 하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O.
X. 아, 이거 OX네. 있다일 것 같아. 예. 있다야. 60대. 옆에 사람한테 막 말을 해주시는구나. 있다. 저는 없답니다. 없답니까? 예, 왜 없답니까? 60대 이후에 다이어트 한다고 치매 걸릴 것 같으면 누가 다이어트를 합니까? 아하, 또 말 듣고 보니 그러네. 또 그러니까요. 펄렁이네, 나 또. 예. 자, 잠깐만요. 나 뭐 들었지? 높일 수 있다. 오케이. 아니, 잠깐만. 왜 무섭게 왜 이래요? 시작하자마자. 맞히고 싶어서. 맞추고 싶어서.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치매가 올 수 있다 이겁니까? 중년기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는. 예.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또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은 인지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 특히 비타민 B군이 결핍되면 기억력 저하하고 혼돈 상태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겠죠. 네. 그러면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기억에 중요한 해마 신경세포를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가 손상되고 결국 기억력 감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일이네. 진짜 이러면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들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 마. 주셔야 돼요, 이제. 예. 뭔가를 붙이시는데요. 바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갑자기 살이 빠지면 네. 우리가 암이나 사실 다른 질병을 의심해 봐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나은미 씨처럼 다이어트로 급격하게 살을 뺐을 때는 예. 치매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연구 결과에서 중년기 및 노년기에서 예. 체중이 10% 이상 갑자기 감소를 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일어날 위험이 44% 증가한다. 너무 높다. 44%요? 와, 진짜. 그러니까 살이 쪘을 때는 막 쿡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탄탄했거든요. 예. 근데 살이 빠지고 나니까 다리살이 먼저 이 허벅지살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 종아리가 찰랑찰랑해지고 예. 여기 이게 늘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좀 괜찮을까요? 예, 우선 팔다리가 말랑말랑해졌다는 거는 근육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노년기에 이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근감소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이제 부족해지면 더 심해지겠죠,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근육량이 줄면 우리 기초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도 감소하고 우리 뇌는 해마가 중요한데 이 해마가 줄어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이 해마가 에너지 부족에 매우 민감해요. 조금만 에너지가 부족해도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더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나은미 씨는 다이어트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가 온 건가요? 제가 사전에 우리 나은미 씨 상담을 좀 했는데요. 예. 이 경도인지 장애를 부른 원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머. 달달한 과자. 이게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저는 이 키워드 딱 보자마자 궁금한 게 딱 나오는 게 뭐야? 달달 과자. 달달 과자 평상시 때 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좋아요. 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가지고 왔는데 드릴까요? 아, 예. 네네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어머머머. 어머. 엄마. 이야. 여기서 보통 대학교 MT 갈 때 이 정도 신경 안 하죠. 그렇지. 아니, 이게 집에서 평상시 드시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 만에 다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한 반년 먹겠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빨리 먹으면 한 이틀? 예? 에이, 농담. 아, 진짜요? 아침 밥 먹고 이거 하나 끼고 있어요. 오. 텔레비 보면서. 그러면 언제 먹을지 다 먹어요. 아니 근데 7kg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 전에. 지금 제가 먹어요. 다시 돌아와서 먹는 장애에 비해서 제가 볼 때 덜 찌신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옆에서 여기서. 보실 때 어때요, 지금 이거 생각? 맞아요. 미쳤나 봐 진짜. 선생님 그러면 이 달달 과자가 진짜 치매랑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설탕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1.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섭취한 당이 있으면 이거를 세포 속으로 넣어서 우리가 에너지로 써야 되겠죠. 네네. 이때 작용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네. 그래 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일을 하겠죠. 네. 과로가 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처럼 단맛도 이렇게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도파민이라고 아세요? 네. 네. 도파민 알죠? 예, 도파민은 대표적으로 중독 호르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 음식을 장기간 많이 먹으면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즐거워요. 네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는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더 단 거, 설탕을 더 몸이 찾게 되는 중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또 치매에 걸리면 또 단 음식을 또 많이 먹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 환자들인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 예. 환자분이셨는데 밥 대신에 커피를 드세요. 근데 네. 커피에다가 설탕을 5스푼씩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남성 치매 환자분이신데 예. 치매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런 단팥죽, 과자, 또 믹스 커피 이런 단 음식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도 일주일 동안 먹을 양인데 하루 이틀 만에 다 드셔가지고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내원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이네요. 저도 요즘 이렇게 달달한 게 땡기고 단팥 이런 거 맛있잖아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다고요? 예, 원래 와요. 여기. 그래요? 근데 설탕 말고도 치매 위험을 높이는 양념이 또 있어요. 1번 소금, 2번 고춧가루. 그렇죠. 전원 소금을 썼습니다. 네네. 흰색 가루는 피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고춧가루보다는 소금. 그렇죠. 조심하라고 하도 얘기 들어서 우리가. 맞습니까? 네, 모두 다 정답입니다. 아, 야. 하여튼 소금 역시 과하게 섭취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고염식을 하게 되면 혈압을 올리는 거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 고혈압이 바로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혈관성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과도하게 염분을 먹으면 혈관 내에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망가뜨려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시키고 이러면서 뇌 신경세포가 손상돼서 결국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뭐가 됐든 과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맞아요. 아니, 6시간은 뭐 올 것 같으세요?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나. 어머나. 고스톱. 저는 고스톱 치거든요. 핸드폰으로. 그거 하다 보면 날밤 고박세요. 어머. 그거 아, 같은데. 온라인. 어머.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할 땐 뭐 한 10시간? 어머나. 그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뭐 볼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그렇죠. 게. 맞아. 또 내가 몰랐던 것도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요.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이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그래, 거예요. 다들 요즘 저 정도는 그렇죠, 기본이죠. 맞아요. 요즘 재밌는 거 볼거리가 너무 많고. 네. 맞아요. 그럼 우리 김미경 씨는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저는 한 2시간 많이 봐야지 2시간. 오, 저는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비가 되시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뇌 기능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깜빡깜빡 건망증이 있다고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디지털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의심해 보게 되는데 디지털 치매는 진짜 치매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해서 네. 내가 어떤 정보를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 힘이 줄어들어서 건망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은미 씨처럼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발달을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뇌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 많이 봐서 이런 게 또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젊은 층에서도 이런 디지털 치매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도 많고 이게 중독이 되면 뇌파가 달라집니다. 왼쪽은 정상 뇌파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스마트폰 중독인 사람의 뇌파인데요. 오. 지금 붉은색에 가까운 거는 뇌파의 활성도가 높고 네. 그다음에 저렇게 색이 어두워져서 보라색에 가까우면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내가. 근데 진짜 조심해야겠다. 뇌 발달도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예, 그리고 모양이. 전두엽 기능도 떨어져 있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네. 사소한 일에도 충동적이고 또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이렇게 예. 되고요. 또 후두엽을 계속 자극하니까 시각 피로도 오고 두통도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불면증이 오니까 휴대폰을 또 많이 보게 되고 휴대폰을 보니까 잠이 또 더 안 오고.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악순환이야, 맞죠? 계속 악순환. 네. 그러니까 나은미 씨도 또 불면증을 또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은 뇌 건강이 아주 중요한데 치매를 예방하려면 잠을 몇 시간 이상은 자야 할까요? 잠 중요하죠, 맞아요. 중요하지.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최소 몇 시간인지를 아, 한번 최소 생각을 몇 시간? 해보세요. 최소예요. 자, 적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6시간이 3명이고요. 김미경 씨는 또, 야, 최소 8시간이면은 기본 한 12시간인데요, 그러면. 정답은 7시간입니다. 7시간. 7시간. 딱 맞춘 사람이 없네, 이것도. 아니,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뇌가 건강이 나빠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중에 뇌가 낮 동안에 쌓인 이제 독소와 노폐물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면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예. 낮에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었잖아요. 예. 그 중에 수면 동안 내가 이거 버릴 거, 내가 이거 써서 뇌에 저장할 거 이런 거를 이제 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수면이 없게 되면 그런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인지 기능 또 기억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잠이 보약이란 말이 그냥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진짜 그죠? 그러네요, 진짜.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요. 네네. 언니가요 최근 일을 잘 기억 못 하는데 예전 일은 다 기억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언니가 경도인지 장애인 거를 저는 진짜 안 믿겼거든요. 그러셨군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퀴즈를 드릴게요. 예. 1년 전 일은 기억하지만 일주일 전 일은 기억이 안 난다. 치매 초기 증상이다. O, X. 하나, 둘, 셋. 셋. 이거 오면 나 치매인데? 이게 오면은 저도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 잘 기억이 안 나요. 걸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얼마 전에 일이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려는 게 기억 안 난다. 맞아요.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게 초기 증상이 아닌가? 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오. 그래요, 맞아. 이게 치매라고? 예, 먼저 뇌를 한번 볼게요. 네네. 뇌 가장 중심에는 해마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최근 기억을 등록해서 저장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바깥 부분에는 대뇌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옛날 기억, 예전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치매는 해마가 먼저 망가지고 다음에 대뇌 피질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를 말하는 겁니다. 치매 초기 때는 해마가 먼저 망가지니까 어떻겠어요? 최근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대뇌 피질 부분까지는 아직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옛날 기억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막상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진짜. 최근 기억부터 없어진다니까 너무 무섭다. 내일 당장 막 가족을 기억 못하고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또 이제 치매 엄마라는 키워드도 보이는데 혹시 그 나은미 씨 어머님 치매셨어요? 원래 건강하셨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다치거나 그러진 않으셔서 집에 오셨는데 예. 밤에 올케방을 막 두들기더래요. 예. 난 너무 아프니까 병원 좀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뇌에 이렇게 까리같이 부른 게 이제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더니 이제 치매가 오시니까 당신 손주, 당신 아들, 딸만 알아보고 다 몰라봐요. 나은미 씨 어머니 이제 친정 어머니는 뇌혈관이 터지고 나서 치매가 온 걸로 봤을 때는 혈관성 치매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에게 치매 유전자가 있는데 공교롭게 머리를 다쳐서 치매 증상이 더 빨리 왔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라면 이제 가족력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치매면 그 자제분들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무려 8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야. 80%면 엄청 예. 높다. 그러니까 나은미 씨는 이제 유전력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치매의 어떤 유전적인 것보다는 네. 생활 습관의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서 사실 그림 보시면 어때요? 치매 엄마가 가장 그림이 작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더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유전력은 없는데 생활 습관이 나쁘면은 뭐 치매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면
뭐 폐암이 잘 생긴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암 환자분들을 봤을 때 다 담배를 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담배 안 피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있으면 치매 올 확률이 높지만 치매 환자들을 봤을 때 유전자가 없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쏙쏙 박힙니다. 와. 반대로 이 기억력이 좋은 김미경 씨는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고 계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겁니까? 뜨개질. 이게 이제 김미경 씨의 경우죠. 지금 뜨개질하고 메모. 메모. 예, 바로 뜨개질과 메모입니다. 네. 김미경 씨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거 뭐 어떤 거 하세요? 저요? 주로 메모. 전전날 뭐 살까, 뭐 샀나 그런 거 좀 하는 편이고 뜨개질 같은 것도 이것저것 잘 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메모장 핸드폰에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아이디어도 그렇고 뭐 일정도 그렇고 계속 적거든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이거 꼭 손으로 써야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건지요. 우선 이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메모를 하는 거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뭐 예. 일정표라든지. 하지만 이제 그런 메모는 편리성 때문에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메모를 하는 자체가 뇌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 인지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예. 사실 손으로 쓰면서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자극해주기 위해서는 예, 자꾸 예. 손을 쓰는 활동이 중요해요. 아, 수기로 쓰는 게 더 좋다고? 어떻게 하세요, 보통? 노트에다 항상 좀 많이 해요. 아, 옛날 노래 가사도 적고. 손으로 쓰세요? 직접? 네네네. 아, 이게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은미 씨하고 김미경 씨의 차이죠. 나은미 씨가 경도인지 장애고 김미경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 상태인 그 차이가 예. 바로 이게 손을 얼마나 썼는지 아. 이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예. 나은미 씨는 저 중에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으세요? 뜨개질 메모? 두 개 다 하는데요. 예.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뜨개질은 잘 안 해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 예. 근데 이제 메모는 무슨 핸드폰에다가 내 그렇죠, 에다가 메모장 같은 거.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내일 뭐 할 걸 다 적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날 까맣게 잊어먹어요.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나은미 씨는 지금 끊었다는 뜨개질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하고 머리를 쓰게 되면 이 뇌의 신경세포에 재생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늘어나거든요. 예, 예, 예.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예.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 기억에 중요한 뇌의 해마를 자극해요. 네. 그러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손으로 하는 거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고스톱 계속 이거 하는 거하고 뜨개질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건. 사실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가 치매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 네, 진짜 네, 많이 네. 하시거든요. 사실 고스톱이 그림도 맞춰야 되고 예. 상대편 패도 또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돈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고스톱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해주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나은미 씨가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가지 않기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경도인지 장애는 아까 무슨 불이라고요? 신호등에서 노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습관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예. 노란불이 빨간불, 즉 치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진짜 유익한 강의 해주신 우리 양희웅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아야 산다. 살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사 이승입니다. 아유, 예. 아우. 오늘 우리 이제 치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나은미님은 최근에 이제 경도인지 장애 진단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면역력은 좀 어떠신지. 면역력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콧물 나고 눈 간지럽고 귀 간지럽고 알레르기도 있고 감기도 잘 걸리고 네. 막 그러시다는 네, 거잖아요. 감기는 노상 달고 살아요. 어머. 제가 여쭤본 이유가요. 네. 우리 나은미님의 면역력이 떨어진 게 경도인지 장애와 상관이 있어 보여요. 아, 면역력도요? 네. 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단순히 기억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몸속의 염증 수치가 높고 또 면역력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같은 60대이신
김미경님의 면역력은 어떠신가요? 저는 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지나갔어요. 아니 이렇게 친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또 두 분이. 특별히 뭐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저 운동을 많이 해요. 아, 운동. 우리 김미경 님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다 특별한 관리법이 하나 있죠.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사실 그전에요.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전 세계를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 유행이 있습니다. 네. 전염되기 쉬운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이요? 홍역? 아, 이게 요즘 홍역이 난리예요 그래. 진짜.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홍역은요, 전염성이 정말 매우 높은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네. 고열과 붉은 발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가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얘가 홍역 컬러풀하다. 바이러스예요? 네, 지금 홍역 바이러스 입자를 염색시킨 뒤에 확대한 사진인데요. 예. 홍역 바이러스가 정말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냐면요. 홍역 환자가 방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기만 해도 이 홍역 환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2시간에 살아남아서 공기 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나갔는데 2시간 있다가도 걸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미접촉 감염이 된다는 손 안 말씀이신가요? 만지고 뭐 이렇게 대화 접촉이 없어도. 어머.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991년에 스포츠 경기장에서 예. 홍역에 걸린 선수 한 명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던 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웠던 거는요. 체육관 하나의 길이 정도, 예. 30m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2사람까지 감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화도 안 했고 접촉도 전혀 없었는데 감염이 됐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공기만 같이 마셨는데도 접촉이 된 거고. 네. 이야. 그런데 홍역에 걸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예. 바로 지난 3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네. 이제 홍역에 걸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요. 치매 발병 위험률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은미님 잘 들으셔야겠죠. 우리 나은미님처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을수록 홍역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미경님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면역력을 관리하시는지 특별한 관리법이 있는지. 아, 예, 저는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딱 3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아침에는 이제 동네 산 1시간 반 정도 돌고요. 네. 저녁에는 집 근처 공원 한 40분 정도는 꼭 돌으려고 제가 신경을 씁니다. 이야. 와, 진짜 어려운데. 네. 와.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 네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거예요. 아. 고기보다 채소 위주로 많이 먹는 편입니다. 맞아. 근데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뭔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뭔가 있네. 네, 세 번째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매일 하는 이것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합니다. 궁금하네. 이게 또 하루 루틴일 것 같아요. 맞아. 네네. 하루에 한 번씩 꼭 지킵니다. 아, 꼭 지킨다고요? 네네네. 궁금하다. 오. 60대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좋은 김미경 님이 매일 지켜서 하시는 이것 보실까요? 피부에 끝내줍니다. 너무 좋아요. 아하, 아이고, 저 노란 거 잘 알죠, 우리? 네. 알지. 이게 저 리포점 글루타치온 네, 아닙니까, 저 그죠? 진짜 잘 챙겨 먹어요. 그쵸, 그 리포점 글루타치온. 네, 맞습니다. 바로 면역력 지키고 뇌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리포존 글루타치온입니다. 아하. 이건 알죠. 리포점 저희가. 이건 좀 글루타치온. 알죠. 이거는 저희가 박수 씨만해, 맞아. 제가 조금 전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홍역 위험이 높아진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글루타치온은 홍역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OX 퀴즈입니다. 동미. 혹시 모르다. 혼자 맞춰보자. 어머, 요럴 때 기회예요.
정답은 아. O입니다. 아유, 머리 그만 쓰세요. 아, 혼자 튀어보려고 그랬더니. 네, 홍역은 바이러스성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홍역에 걸린 사람의 혈액을 검사를 해보면요. 예. 그 사람의 몸 속에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아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 거죠. 그렇지. 아, 그렇군요. 제가 MC 세 분에게 드시라고 네. 2주 전에 리포존 글루타치온 보내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네, 먹고 있습니다. 뭐, 내가 꾸준히 먹었습니다. 입에 쏙 넣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여기 붙이고 있어요. 저 피부 좀 예뻐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뵙고 깜짝 놀랐어요. 더 아니, 그 아름다워지셔가지고. 느낌상 또 네. 봄철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것도 면역력, 네. 제가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느낌이. 예, 또. 확실히. 박영재 씨는 어때요? 저도 감기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원래 막 비염, 감기 달고 사는데 이거 먹으니까 코 막 훌쩍거림이 좀 줄어든 것 같고. 리포점 글루타치온하고 그냥 글루타치온 뭐 차이점이 있나요? 어때요? 이 항산화력에 있어서 또 염증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일반 예. 글루타치온도 효과가 있는데요.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과 일반 글루타치온은 흡수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아, 흡수율 차이가 흡수율 있다. 차이구만. 신경세포 치료에 일반 글루타치온이 100이 필요하다 했을 때 예.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 얼마나 필요할까요? 50은 넘나요? 그것만 한번 여쭤봅니다. 더 낮습니다. 50 보단 굉장히 낮아요.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50보다 굉장히 낮아요? 50보다 굉장히 낮은 건 이거지. 보겠습니다. 아, 역시 김 선배님. 야, 그렇지, 영재 동생. 아, 정확하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요? 어머나. 1 이하입니다. 어? 우와. 1, 2야? 네. 이야. 우와. 신경세포가 손상된 동물에게요. 네네네. 일반 글루타치온과 또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각각을 투여시켰더니 손상된 신경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네. 일반 글루타치온은 533 마이크로몰이라는 많은 양이 필요했는데 이에 반해서 리포존 글루타치온은요. 단 4.75 마이크로몰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100분의 1이 안 되네요. 네, 그만큼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강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 흡수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리포좀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요. 기름 성분으로 막이 쳐져 있어요. 네. 예, 예. 그걸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수용성이다 보니까 이 기름층을 뚫고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기름층을 뚫고 세포 안으로 글루타치온을 넣어주기 위해서 리포솜으로 감싸주면 좋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준비했습니다. 물 위에 지금 기름층이 떠 있는데요. 근데 이 기름층을 세포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반 글루타치온은요, 이 기름층을 뚫고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네. 지금 옆에 있는 파란색 보이세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그 성분이 기름층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침투하네. 네.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 치료에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1이 필요할 때 네네. 일반 글루타치온은 100이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면요.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하고 아, 계시네요. 기억나네요, 선생님. 그 우리 뇌의 그 장벽 때문 뭐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장벽, 뇌 장벽. 일반적인 세포막도 사실은 진입이 어려운데요. 예. 우리 뇌는 더더군다나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그 문이 더 견고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 장벽 때문에 뇌 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물들조차도 쉽게 뇌로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치료 약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애로사항이 되곤 합니다. 이제 글루타치온을 리포솜으로 감싸주게 되면요. 뇌혈관 장벽이 글루타치온을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고요. 이렇게 쏙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면역력을 위해서라면 또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중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나죠? K세포. 기억나세요? 별명이 저 킬러라고. 맞습니다. 예. 내추럴 킬러셀, 자연살의 면역세포라고도 하는 NK세포의 이름이죠. 네.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힘은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 놀라지 마세요. 예. 400%. 400% 와우. 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 이 수치가 여기 저 리포존 붙으면 엄청나네. 400배나.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먹어야겠다. 네. 근데 여러분 혹시요 응급실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응급실 뭐 입원해 응급실. 봤죠. 예. 저는 해봤지. 있으세요? 네. 나은미님은 왜 어떤 일로 응급실 입원하셨어요? 저는 위경련. 아 위경련으로. 위경련. 사실 응급실 입원하시는 경우가 참 가지각색인데 이게 질병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약을 좀 다르게 처방하긴 하는데요. 네. 급하게 환자들에게 응급실에서 놔주는 주사가 글루타치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몰랐어요. 네. 응급실에서 왜 글루타치온을 그렇지? 놔주는 거죠? 퀴즈 드릴게요. 응급 환자에게 글루타치온을 급히 처방하는 이유는 예. 1번 수면 유도를 위해서, 2번 혈액순환을 위해서, 3번 염증 치료를 위해서. 저 응급 환자한테 가서 보면 놔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볼까봐. 아니, 아유, 제가 설마. 정말. 자, 답을 볼까요? 3번. 오, 우리가 다 3번 맞아 있지. 보고 쓰셔. 그걸 왜 가리셨어요? 예. 저 염증 치료. 그쵸, 그쵸. 중요한 염증. 거니까요. 이제 알아야 산다를 통해서 많이 학습이 되신 것도 같은데 네. 정답은 3번. 야, 오늘 100점 나왔네요. 글루타치온 치료법은요, 염증성 질환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치명적인 중증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네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네. 또 나아가서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를 좀 높게 유지하고 또 증가를 시켜줬을 때 염증성 질환은 물론이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야. 코로나 바이러스까지요? 네. 코로나까지는 내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퍼져나가는 염증 치료니까. 거니까. 오. 특히 이제 나은미님처럼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최근에 내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 느끼시는 분들은요, 예. 이 글루타치온이 뇌 기능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망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부검해서 이 뇌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네. 우리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피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네. 이 피질에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나이는 같은데 치매가 없던 사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무려 49%나 이 글루타치온 수치가 적었다고 합니다. 어머, 이거 절반이네요, 거의. 우리 김미경님은 이미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섭취 전과 후 비교해봤을 때 뭐 어떤 게 좋아진 것 같으세요? 저는 면역력이 좋아졌고요. 네. 보는 사람마다 피부가 맑아진 것 같다고 다들 좀 한마디씩 해주더라고요. 혈색이 너무 좋으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피부가 맑아지잖아요. 기미가 저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눈에 띄게. 오. 진짜 없어졌어요. 나이가 들면요, 피부에 왜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기미, 또 검버섯, 주름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몸에 산소를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김민경님처럼 맑은 피부로 변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한 실험 보여드릴게요. 활성산소로 손상된 피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검버섯, 기미 같은. 안 좋은 것들 없애면 좋잖아요. 네, 여기에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도움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걷어내 보겠습니다. 이야, 사라졌어. 뭐뭐뭐뭐. 소리져요. 김 의원님 진짜요? 경험을 하신 네. 거죠. 네, 실제로 건강한 성인에게 4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한 결과 얼굴을 포함한 몸의 6개 부위에서 글루타치온을 먹지 않은 그룹보다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의 색소 질환을 일으키는 멜라닌 수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김이나 잡티 같은 반점도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효자네, 효자야.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예예예. 20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주름이 좀 사라지고요. 피부의 탄력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전 이건 알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모델들이 어. 주름 감소나 피부 탄력, 피부 톤 때문에 글루타치온 다 먹고 제일 있어요. 예민한 네네. 또 직업군인데. 네. 피부 탄력은 저는 뭐 화장품이나 바르는 것만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러네 진짜. 아니 네네. 얘가 예. 사우나에서 네. 이제 다 하고 나서 막 뭘 바르더라고요. 네. 예. 언니 나 이거 발랐더니 김이 없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 그건가 봐. 아니 다 기억나시네 이제. 리퍼 좀. 아. 저는 먹기도 하고 바르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바르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 갖다가 얼굴에다 붙여요. 그게 그렇게 많으세요? 그럼 저희도 좀 있겠고. 진짜 저거는 꼭 안 떨어뜨리고 꼭 아, 아니, 이거 근데, 알고 계시네. 사실 글루타치온 남녀노소 할 것 없고요. 우리 예. 항산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물질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특히 간에서 가장 많이 우리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군요. 아, 근데 항상 아쉽죠. 나이가 들면 그 만들어내는 양이 줄어듭니다. 네. 20대 때 정점을 찍고 네. 30대 때부터 감소해서요. 60대 이상에서는 20대에서 40대 생산량에서 50% 정도로 다 절반 정도로 오, 절반이 줄어드네 줄어들거든요. 진짜. 절반이나. 네. 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해서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충당을 해야 되네. 먹어줘야 되는구나 이거. 네.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이제 두 분 다 60대시잖아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드시고 계신 김미경님, 또 아직은 드시지 않고 계신 나은미님 두 분이 또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만성 질환입니다. 나은미님은 지금 고지혈증 또 고혈압 있으시죠? 네. 네. 살찌다 보니까 또 고지혈도 오더라고요. 맞아요. 고혈압, 네. 고지혈증 뭐. 네. 고지혈은 한 10년 됐고 예. 고혈압은 한 30년 됐고. 김미경님은 지금 어떠시죠? 저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 제가 지금 안 들었어야 되는데 조그맣게 잘났다. 지금 많이 참고 계시네요. 방송에서.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요. 이제 예. 없던 혈압 또 생기고 또 없던 당뇨병도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한참 생겨요, 맞아. 근데 저는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잘났다 나오시잖아요. 말을 안 해주더라니까요. 그렇죠. 뭐 먹어서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동안? 저는 운동도 혼자 다녀요. 이래서 알아야 산다. 이 제목대로예요. 우리가 알아야 잘 살아요. 건강하게. 잘 왔어요. 예예. 잘하셨어요. 예. 40대에서 60대 중년기에 네. 고혈압을 앓은 사람은요. 노년에 치매, 특히 혈관성 치매를 앓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열심히 관리하셔야 될 텐데요. 맞아요. 고혈압 환자는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다. OX 퀴즈입니다. OX네요. 오,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일제히. 정답은 고혈압 환자와 또 고혈압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요. 고혈압 환자의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네. 중요하죠. 맞아. 또 이제 고혈압이 이미 있는 환자에게 음.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투여했을 때 30분에서 120분 사이에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대가 넘어서신 이 두 분은 리포존 글루타치온으로 뇌 건강 관리, 또 만성 질환 관리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희 선생님이 방송하느라 우리 또 피곤했다고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바로 주셨네요. 너무 궁금하셨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네. 예,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먹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가볍게 이 천장에 붙여갖고 천천히 녹여 먹으면은 이 뭐지 갈증 그런 것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글루타치온을 직접 삼켜서 먹게 되면 위에 들어가면서 위산에 의해서 또 장을 지나면서 담즙산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구강 점막 흡수 방식은 경구 섭취에 비해서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야. 요거를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해서 딱 혀로 네. 여기 입안에 상큼함이 싹 퍼지면서 너무 좋아. 상큼해. 시원해요, 시원해. 침이 막 고이는 게 너무 좋다.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벌써 막 건강해지신 거. 동생 비밀을 이제 알았으니 그게 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자, 선생님. 네. 저 리포전 글루타치온 섭취할 때 또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글루타치온 섭취하실 때 지금 섭취하신 것처럼 네. 구강 점막 섭취가 가능한 형태인지 또 리포좀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일반 식품이다 보니까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데요. 특이 체질이나 임신부 또 수유부 혹은 현재 간 질환이 있는 간 질환자들은요.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실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리포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포인트로 추천드릴게요. 비타민 C도 리포좀 비타민 C도 리포좀이구나. 아, 이거 리포좀 세상에 살아야겠네. 네. 좋은 건강 지식을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이승희 약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아서 한다. 다음 주에도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저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